3교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게임의 그 자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가 게임의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6가지 정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게임을 개발하고, 클라우드에 얹고,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주로 이제 회사들마다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 2교시 때 계속 살펴봤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IT 기업이라고 하는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뭐 애플에 이제 전격적으로 지금 이제 투자와 진입을 이제 하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통신업자들도 이제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뭐 SK텔레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죠. 그 다음에 뭐 LG는 엔비디아죠.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 제휴를 맺어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클라우드 게임을 이제 지원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정리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좀 보면 이제 중국의 인케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스트리밍 시장,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서비스들은 아마도 음악일 것 같은데, 음악을 듣는 거 스트리밍으로 하는 서비스. 그 외에도 이제 많죠. 뭐 유튜브를 이제 스트리밍으로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뭐 기타,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국을 좀 본 거예요.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게임 시장의 산업이 상당히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라고 하는 건 에스티메이트드라고 그랬죠. 예측 자료. 그래서 2017년에 실제 데이터를 좀 보면 전체 5.5 중에 1.2 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10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US 달러로 이제 본 건데, 어쨌든 전체로 5.5라고 봤을 때 1.2 정도가 게임 스트리밍 시장이고, 나머지 게임 외에 이제 음악, 영상, 뭐 이미지, 기타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 스트리밍 서비스가 4.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이게 자꾸 스트리밍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2022년이 되면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게임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요 게임의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한 스트리밍 게임 시장이 시간이 갈수록 활성화될 것이다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에서도. 이제 오른쪽에 있는 CAGR이라고 하는 건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연평균 성장률. 앞에 있는 거에 우리가 성장률을 구하는 거에다가 연평균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 수치가 높으면 이제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가 16.5의 성장률은 2015에서 17까지 132.7%인데, 그게 게임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208%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외에 음악이라든지 영상이 120.5. 이게 이제 예측치 자료를 좀 보면, 전체가 24.6%, 기존에 비해서는 전체적인 성장률은, 연평균 성장률은 높지 않지만, 이게 증가는 하지만,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요 왼쪽에 있는 거에 가로막대의 길이가, 증가한 길이가, 예측치를 보면 이제 그전에보다 이제 약간 좀 증가하는 막대기 폭이 좀 작죠. 그래서 전체적인 건 증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것 중에 게임의 라이브 스트리밍이 난 게임, 영상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요 인케라는 회사가 예측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보면 시장이 중국에서 게임의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요 스트리밍, 클라우드 기반의 스트리밍 게임 시장에 주도적으로 이제 성장 이제 하려고 이제 투자를 하고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구글이 공개한 스타디아의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뭐 농구 게임 하는 거, 그 다음에 컨트롤러 가지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죠. 예, 다양한 디바이스로 모바일 게임뿐만 아니라 온라인 게임과 요 이제 컨솔 게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년 자료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소니에서는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마이크로소프트사랑 이제 그 제휴해서 하고 있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제 우리가 그 SK텔레콤과 제휴를 해서 엑스박스를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거고, 구글은 이제 스테디아 이제 플랫폼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기타 아마존이라든지 그 애플, 버라이즌이라는 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명한 통신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SKT에 해당되는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했다시피 AWS 시스템을 좀 공부를 하시면 그 자체적인 서버가 없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게임 아이디어를 기획할 줄만 알면 이제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가 있어요. 게임은 여전히 이제 게임에 기획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하긴 하죠. 물론 이제 개발에서는 또 다른 요인이 또 작용을 하지만 게임은 역시 아이디어예요. 그 아이디어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접근해서 게임을 기획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구글 스타디아는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구글의 실제적인 전략은 무료와 유료죠. 항상. 그래서 무료로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해상도가 좀 낮아요. 아날로그 HD라 그래서 AHD. 이제 1920 가로세로 픽셀이에요. 픽셀 단위 해상도고, 스테레오 사운드를 제공해 주죠.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테디아라는 이제 그 구글 검색어를 치면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월 한 $10 정도 내면 10,000원에서 11,000원 프로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해상도가 좀 높아지고 사운드도 좀 좋아지면서 5.1 채널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그 4K 정도의 그 해상도로 이제 그 현실감 있는 게임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스타디아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2019년 말에 제공해주고 있는 자기네들의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게임들이고, 그 뭐 무료라든지 프로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게임 콘텐츠는 다르진 않아요. 똑같은데 해상도와 사운드가 다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체적으로 구글에서는 이제 자체 게임사를 또 신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그 게임 시장에 이제 진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게임사를 신설하고, 특별히 스타디 내에 아마존과 같은 다른 게임사 플랫폼도 탑재할 수 있게끔 또 열려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가고 있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기본적으로 쓰죠. 그래서 이제 구글의 스테디아, 이거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가운데에 대한 거죠. 이제 국내는 이제 올해 이제 할 예정이지만, 베타 서비스가 벌써 시작이 돼서 오픈을 하고 있고, 구글의 스테디아. 스마트폰, 4G 이상의 스마트폰을 할 수 있고, 크롬 기반의, 또 유튜브 기반의 또 서비스를 또 할 수 있고, 이제 크롬 기반의 PC, 그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PC나 노트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와 경쟁이 되고 있는 MS사는 이제 엑스클라우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G 스마트폰이나 이제 얘네들의 모델은 엑스박스예요. 플랫폼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SKT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데서 만든 지포스 나오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사실은 자율주행 시스템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예요.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인데 또 게임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사업 영역을. 그래서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11쪽이 우리나라가 이제 LG랑 또 손잡아서 5G 스마트폰에서 또는 PC나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또 제공하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책에 있는 건데요.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니까 잘 한번 보세요.
책에서도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요 그림을 보는 방법은 요 그림이 이제 일단 뭐냐 하면 클라우드 게이밍 시장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 업체들의 게임 관련 자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요약을 잘 해놨죠. 그래서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나우, 마이크로소프트사, 엑스박스, 구글의 이제 스테디아,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닌텐도 이제 회사, 그다음 애플사. 저 지금 뭐 자산을 뭘 이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거는 이제 자산의 맨 위에 있는 거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법을 뭘 하고 있냐? 두 번째 클라우드 게이밍 방법을 뭘 하고 있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뭘 이용하고 있냐?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냐? 그죠? 그다음에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드웨어는 뭘 쓰고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법을 믹서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유튜브를 쓰고 있죠. 자기네들이 이제 갖고 있는 자산이니까 라이브 스트리밍 방법을 유튜브를 써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을 중계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게이밍 플랫폼은 구글에서는 스테디아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 뭐 MS사에서는 이제 엑스클라우드, 프로젝트 엑스클라우드, 우리나라 이제 그 SK텔레콤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고 데이터 센터 이제 우리가 게임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 게임 관련된 객체들을 저장하고 만들고 전략들을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돼야 되겠죠. 이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제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애저를 쓰고 있는 거죠. 부족한 건 또 다른 데 것도 쓰고. 그 다음에 디지털 배분, 그죠? 디지털 디스트리뷰션, 뭐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 게임을 스트리밍으로 쓰고 있냐? 이제 구글 스토어를 통해서 구글에선 제공하고 있고 게임 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MS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에서는 MS는 자체적인 걸 갖고 있고 구글에서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외주를 주고 지금 있고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이제 엑스박스 시리즈 MS다. 구글에서는 스테디아 컨트롤러 크롬캐스트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죠. 하드웨어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6가지의 자산에 대해서 보면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트위치라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보면 두 번째가 있죠. 클라우드 게이밍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로 가입을 하게 되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게임 관련 그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프로그래밍 기법을 써야 되겠는데 여전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게임도.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게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건 또 아마존 여기서 없는 것들은 다른 데 거 쓴다든지 다른 하드웨어 자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로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산, 플랫폼 자산들이 이렇다라는 걸 좀 여기서 요 그림이 잘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고 요 그림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글에서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은 뭐다? 유튜브다 이거예요. 그쵸? 클라우드 게임은 게이밍 자산은 스테디아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보고 이해를 하고 대표적인 거 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는 애저예요. AZURE, 애저. 그 다음에 뭐 아마존의 기본적인 개발 환경은 아마존 웹 서비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요즘 또 그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환경으로서 기업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개인 개발자들 또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좀 공부를 좀 따로 좀 별도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LG에서 제휴해서 하고 있는 게 엔비디아라는 회사의 이제 그림이에요. 책에 있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뭐 자율주행 시스템 플랫폼 만드는 1위 이제 기업이었어요. 근데 게임 산업에 진출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9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한 서비스인데 이제 LG랑 제휴를 해가지고 모바일 지원을 하고 있고 TV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포트나이트 등의 이제 500가지의 이제 게임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어. 요금은 이제 뭐 여기 799가 아니라 한 $80 되는 거죠. 79.9. 그래서 이제 월 한 $10,000 정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게이밍 서비스이면서 얘네들은 누구랑? LG텔레콤이랑 제휴를 해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거가 중요한데요. 지금 오른쪽에 그 AWS 클라우드, 요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게임 산업의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넥슨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뭐 유비소프트 회사, 뭐 유명한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게임 개발 회사들이. 그래서 닌텐도라든지 뭐 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다 게임 관련된 그걸 이제 퍼블리싱하고 개발하는 회사들이에요. 뭐 기획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환경이 계속 갱신되고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게임 산업의 사용자들의 요구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요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다 아마존에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게끔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기업들이라든지 개발자들이 너무나 이제 좋은 거죠. 원하는 대로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들, 요 게임 산업에서는 이렇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자기네들 사업 영역에서 DBMS를 구축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들이 보편타당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어떤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클라우드보다 아마존 웹 서비스가 유연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를 항상 늘 해주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환경을 늘 제공을 해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도 뭐 이제 적절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영역을 또 확장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